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통한 부실채권 회수하기. 여러분 어때요? 뭐 하다 보니까 되게 많죠. 뭐 재산명시다, 부실채권이다, 가압니다. 근데 사실 보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.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방법들, 그죠? 우리가 다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, 실제로 뭡니까? 이걸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. 자,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한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, 그죠?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결국 못 받았어요.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?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를 볼 때, 물론 그렇죠. 사업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 같은 건 그래요. 여러분 제가 그 유체동산 경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? 그렇지 않아요. 한 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? 집행문 찾아다가 6개월마다 주소 계속 떼어봐서 있잖아요. 계속 집행 들어가요. 받을 게 있든 없든 그런 채무자는 뭐라고요? 특수채무자가 있거든요. 마찬가지죠. 자, 우리가 보면 재산명 신청하면서 그 거래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채무자를 봤어요. 봤는데 보니까 과연 이 사람, 그죠? 정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이럴 경우 뭔가 법원에다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 신청을 해요. 자, 이거는 재산관계 명신청은 판결이 확정된다고 바로 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자는 그죠?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은 지나야 돼요. 그 동시에 할 수는 있어요. 이럴 때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판결이 확정되고 못 받은 경우가 길지 않습니까? 이때는 동시에 하면 되는데 바로 판결을 확정받았다. 이때는 동시에 못 하고요. 6개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. 통상적으로는 보통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같이 그냥 신청을 해버리거든요. 이거는 이제 보면 바로 됐다 그러면 6개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? 신청하면 그 관할 법원에서 있지 않습니까? 그 관할 법원에서 명부를 비치하고 갖고 있고 그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 구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거기 갖고 있죠. 법인 같은 경우도 거기서 명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? 열람 복사 신청 다 해주는 거죠. 그죠? 보여주는 거죠. 다 보여주죠.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, 그죠? 누구나 복사 신청할 수 있고, 그죠? 근데 인쇄물 같은 걸로 공포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보면 등재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오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이제 직권을 말소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냐?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면 이제 관할 구청에도 가고요. 법원에도 한부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그거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?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.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하나를 더 추가했잖아요. 인쇄양식품 보셨어요?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전국은행연합회로. 이 내용이 전국은행연합회가 되면 거기서 이제 등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전 금융기관에 뭡니까? 신용불량자로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된다는 거죠. 그럼 뭐예요? 처음부터 보면 금융불량자로 돼서 이걸 거래를 못하는 사람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. 또 이런 것도 효과가 없더라. 뭐 이런 거.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 있으면서 법인이 채무자인데 거래를 안 하는 법인은 별로 의미가 없어. 어차피 안 할 거니까. 근데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 있으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영위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할 사람들.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?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 거래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결론이 뭐냐? 이거 신청하게 되면 재산명지 신청했을 때 이때는 안 와요. 근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올 확률 상당히 높아요. 와서 뭐라는 거니? 이걸 갖다 그죠? 말소해 달라는 거죠. 기록을 말소해 주고 자기가 본인이 각서를 새로 쓰고 분할 변제하겠다. 각서가 뭐가 필요해?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? 집행권은 원본 들고 있잖아요. 그 좋다는.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명부를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?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경험상 보면 준다는 거 많은 게 제일 좋고요. 주지도 않는 거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그죠? 어려운 플레이 하기보다는 어때요? 허술 플레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쉽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준다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? 각서? 쓰라고 그랬어요. 쓰라고 그러고 분할 변제 일부 받다가 혹시 2회, 3회에서 보면 변제 안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때 다시 신청하세요. 제일 좋아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보면 이 제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거는 보면 채무자의 뭡니까? 신용 상태를 갖다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그죠? 본인이 압박감을 느껴서 그죠?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경험 측상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.
또 업무하실 때도 보면 이걸 한번 참조하시게 되면 채권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많은 그죠 도움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